반갑습니다. 검호TV입니다. 지금 부동산에 메가 트렌드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대세가 상승기로 접어들었다. 일부 강남 신고가는 폭등에 가까운 정고점에 뛰어넘는 신고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화두는 두 개의 큰 이슈가 있죠. 전셋값 상승으로 하단이 받쳐주고, 즉 집주인 입장에선 전세가 상승하면 리스크가 줍니다. 또 대출이 있는 사람은 금리가 인하되고 현재도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 이 양날의 칼은 어떻게 보면 전셋값 상승이라는, 즉 수요 대비 공급이 줄어야 전셋값은 상승합니다. 그리고 임대차 3법이 4년이 도래하는 8월이 되었기 때문에 신규 전세로 했을 경우에는 최소한 예전의 전셋값의 최고가는 아니지만 역전세가 나오지 않는다는 점이 큽니다. 그리고 그동안 코로나 이후에 폭락기를 겪으면서 약 40%의 매매가가 하락이 되고 거래 절벽 가운데 금리는 거의 2배로 폭등한 시기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삼중고를 지나면서 집주인들은 던질 사람은 팔았고 버틸 사람은 버텼습니다. 내 돈을 수도 없이 박아가면서 버텼습니다. 근데 지금 팔 이유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앞으로 급급매는 사라집니다. 그에 더해 공급이 감소됩니다. 서울은 정말 공급이 없습니다. 올림픽파크 포레온 이후에는 장위동, 이문동 쪽, 그 다음에 고독, 잠실 쪽의 일부만 가능하십니다. 자, 그리고 조합과 시공사가 이제 건축비를 협의해 갔죠. 이제 어느 정도 밸런스를 맞췄죠. 다시 재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3기 신도시가 지연이 되었고 사전 청약은 취소되었고 청약의 쏠림은 더욱더 가속화되고 있는 신축입니다. 깡통 전세는 아직도 그 휴중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모든 빌라의 전월세를 사는 사람들조차 이제는 나 속지 않을래. 나 보증보험도 귀찮아. 아파트로 갈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아파트 선호 현상이 빌라에 있는 전월세 물량까지 합쳐지면서 계약갱신권이 4년이 도래하는 신규 전세부터 폭등하는 전세가입니다. 그리고 전세 매물 물량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이한 점은 이제 코로나 때 결혼, 출산, 육아를 중단했던 90년대생이 신혼부부와 생애 최초를 통해서 청약에 가담하거나 매매에 가담하고 있습니다. 60대의 부흥을 누렸던 경제 호황기의 베이비 부모의 은퇴, 그들의 투자는 줄어들고 이제 인플레이션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인구가 감소되고 저출산이지만 수도권 지방의 양극화로 수도권과 서울의 잠재 수요는 상당히 많습니다. 따라서 부동산이 단순히 오른다, 내린다, 내 집이 팔린다, 안 팔린다의 기준은 상승 하락을 논하기에는 이제는 시장의 양극화를 고려해야 됩니다. 자, 시작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전셋값 상승. 잠시 언급했지만 임대차법으로 과잉 상승에 의해서 과잉 하락이 있었고 그리고 제자리의 시세 회복 과정입니다. 또 이제 고가의 전세로 계약되는 것과 저가의 전세로 계약되는 것이 없어지는 착시 현상이 사라지는 기간입니다. 자, 입주 물량이 상당히 신도시 쪽이나 주변의 수도권 쪽에 많았지만 이제 2년간 공급이 줄었습니다. 공사비가 증가되어서 LH 사태로 또 여러 가지 시공사 간의 논란으로 중단되었습니다. 이제 깡통 전세를 피해 신축 아파트, 구축 전세를 찾아오고 있습니다. 당분간은 이제 공사 기간도 더 길어집니다. 왜냐하면 안전에 대한 부분이 더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인서울 신축 불패와 경기 인축의 신축도 인기를 끌 것입니다. 왜냐하면 올해가 거의 입주의 막바지입니다. 따라서 내년에 입주되는 단지별 입주는 충분히 소화할 수 있을 것이고 지금의 전세가는 하단이 받쳐주고 있습니다. 또한 전세가 폭등으로 신도시든 주변 수도권으로의 서울에 있는 전월세자들의 유입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입니다. 모든 게 선반영이죠. 과거에도 금리가 인상되기 6개월 전부터 조금씩 올랐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경쟁적으로 올린 금리를 경쟁적으로 인하하고 있습니다. 또 정부의 입김에 따라서 고정금리를 비율을 늘리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이제 5% 이상으로 버텼던 투자자, 또 갈아타기로
대환대출을 통해 3%로 진입하면서 과거의 안정적인 상승세와 하단의 전세가가 받쳐주고 금리가 저가의 금리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쉽게 금매가 나올 이유가 없습니다. 다음은 공급 감소입니다.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서울이 없으면 수도권, 수도권도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매매가 사이클 상승에 도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전 청약과 3기 신도시로 청약자들과 매수사들을 달래주었지만 이제는 입주조차 못하는 게 아니라 청약이 취소되고 있는 사단입니다. 이러한 정부의 정책 실패는 수요자들이 매수에 가담하거나 신축에 대한 부분을 수요를 더 크게 증가시킬 것입니다. MZ시대는 이제는 몬테크, 빌라에서의 전월세를 하지 않습니다. 당장 한 번 사는 인생, 깨끗한 아파트, 외곽이라도 월세라도 갑니다. 정부는 이에 맞춰서 월세를 든든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년이 됐든 신혼부부가 됐든. 그렇습니다. 9억 이하에서는 저금리 대출 80%까지 주는데 그들이 구축의 빌라 포비아로 빠질 이유는 없습니다. 그들은 90년대생은 올림픽 부흥기에 태어날 때도 아파트, 죽어도 아파트, 친구들도 아파트, 내가 결혼해서도 아파트입니다. 자, 그리고 정부는 빵빵한 부모들 지갑에서 약 1억 5천씩, 즉 3억의 지원을 무이자로 받을 수 있도록 세금 완화를 해주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아파트에 대한 신축에 대한 니즈는 커져가고 있습니다. 이제 주력은 90년대생이 베이비 부모의 매수에 대체를 하고 있다. 그들의 선택을 받아야 우상향입니다. 양극화, 그렇습니다. 수도권의 지방의 양극화. 정말 대구, 부산도 상당히 힘든 부분을 겪고 있습니다. 공급 과잉을 피해갈 수는 없었습니다. 수도권의 경우는 신축에 대한 수요가 아직은 있죠. 그리고 분양도 어느 정도 입지라면 소화하고 미분양이 금방 소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방도 공사비 폭증으로 5억 전후에 그래도 싸다라는 분양가도 입지가 좋지 않더라면 완판되기 힘듭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지방 투자는 신도시라도 조심해야 될 때입니다. 아직도 미분양이 6만 채가 있다라는 점, 즉 지방에 대한 투자가 들어갈 수 있게 양도세가 면제가 되거나 취득세가 완화되지 않는다면 우선은 기다려봐야 됩니다. 실수요로 소화시키기에는 체력이 약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아파트 외의 상품을 가지고 있거나 분양받으실 생각이 있다면 즉시 매도를 하거나 생각을 접으십시오. 마곡이라는 입지 좋은 곳도 생숙, 롯데가 입주도 어렵고 대출도 적어서 이만저만 고민이 아닙니다. 별내에 있는 생활형 숙박시설, 해운대 인근에 있는 레지던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과태료를 그렇게 매년 내게 한다니 참담합니다. 그렇습니다. 한번 잘못 발을 디디면 나오기도 힘든 게 부동산입니다. 그래서 계약서 작성할 때 왕처럼 모실 때 주의해야 합니다. 앞으로도 지식산업센터, 상가형 공장, 물류창고의 포화는 수익률을 내세운 두 채, 세 채, 네 채까지 사게 했던 그러한 포비아는 이제는 없습니다. 그들이 장담했던 수익률 10%는 마이너스 10%, 아니 계약금 10% 포기도 안 팔리고 있습니다. 오피스텔은 아파트의 대체제였죠. 하지만 이제는 그 수요가 종료되었습니다. 사실 분양가 포기를 하더라도 구도심보다는 신축을 사고 싶어 합니다. 입주장에서 그들의 오피스텔의 고분양가, 아직 입주가 안 했습니다. 21년도에 고분양가로 분양했던 그들의 단지들의 마지막 결과를 봐야 됩니다. 여유로운 노후를 위해서 했던 분양형 호텔, 블록형 단독주택, 고분양가였죠. 수익률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전월세 가격이 너무나 낮습니다. 세계 경제의 흐름과 지역별 상품 입지 따질 게 많습니다. 요즘 시세는 네이버 부동산이 아닙니다. 네이버 카페가 아닙니다. 시세는 카톡방이 정한다. 그만큼 정보의 시대고 발빠른 정보를 통해서 행동해야 지각비를 안 냅니다. 자, 지금의 상승 반등이 언제 갈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내가 최고점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좋아요, 구독, 응원 댓글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언젠가는 또 생방송으로 뵙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